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 김성하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독특한 강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 논문을 쓸 때가 되면 보통 이제 새 학기 때죠. 새 학기 때. 학생들한테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죠. 논문 제목, 가져와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학생들이 급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논문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 제가 이런 경우도 봤는데, 논문 제목 한 3, 4개 정도, 가져와봐. 뭐, 이렇게 툭 던지시는 거죠. 학생들이 이제 이 논문 제목을 구하려고 리스 같은데, 어떤 뭐 국회 도서관 같은데 막 찾아가지고 논문 제목을 막 봅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논문 제목 보고 비슷하게 이제 짜 맞춰가지고 조금 변경해가지고 이제 들이미는 거죠.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X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논문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논문 제목. 도대체 논문 제목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논문 제작이라고 써버렸네. 논문 제목이라고 써야죠. 어떻게 해야 논문 제목을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죠? 저 역시도 많이 해봤던 고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논문 제목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좌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를 보면 논문 제목만 봐도 보인다죠.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좀 지우고. 자, 논문 제목만 봐도 보인답니다. 뭐가 보여? 네? 뭐가 보일까? 논문 제목만 봐도 뭐가 보일까? 뭐가 보이냐면요. 논문 제목만 봐도 이 논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연구 설계를 하고 있으며 대충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런 것들이 대충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리스나 또는 국회 도서관 또는 무슨 뭐 DBPA나 뭐 그런 이제 뭐 구글 스칼라나 이런 데서 이제 논문 제목들이 검색하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 중에서 한 70%, 60%, 70% 정도, 70% 정도는 논문 제목만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무슨 연구, 이거는 무슨 연구, 이거는 무슨 연구, 이거는 무슨 연구, 거의 다 물론 이제 무슨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대충 무슨 연구일 것이다.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결과까지 대충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논리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의 구조를 알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글을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논문에 글을 쓰는데도 도움이 되고, 어떤 목차 같은 거 구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거를 보고 빨리 선행연구조사를 낚아챌 수 있는 선행연구조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논리 구조를 알면 논문이 굉장히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윤활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논리 구조 중요하다. 논리 구조 중요하다. 논리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논리 구조를 배우세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논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논문 제목이 가지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이 3가지 요소가 논문 제목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3가지 요소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연구 대상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요소, 중요한 변수 또는 도구 또는 이론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 세 번째, 분석을 하는 방법이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제목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연구 대상, 예를 들면 청소년, 뭐 중에서도 뭐 중딩 뭐 정도 되겠다. 자, 중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그리고 성취도, 그리고 뭐 또래 관계,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분석 방법은 학교 생활과 성취도 간의 관계를 볼 텐데 또래 관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얘가 요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매개.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그대로 제목으로 좀 승화되는 차원에서 논문 제목을 제가 만약에 정한다면 이렇게 정할 것 같아요. 자, 청소년의, 뭐 아니면 중학생 청소년의 학교 생활과 성취도 간 또래 관계의 매개 효과 연구,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라고 쳤을 때 그 청소년과 관련된 성취도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청소년 성취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약에 리스나 국회 도서관이나 뭐 구글 스칼라나 DBP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이런 제목이 하나 나왔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중학생 청소년 연구 대상 하나 나왔네.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성취도 또래 관계, 이거 중요 변수가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매개 효과, 뭔가 이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매개 효과를 하든 구조 방식을 하든 어쨌든 매개 효과가 나왔네. 자, 요렇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제목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합리적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논문 제목을 딱 보면 이게 청소년이 어떤 성취도가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연구구나. 그래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조사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원인을 봤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에 주목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래 관계의 매개 효과를 밝히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보나마나 회귀 분석 아니면 구조 방식 모형을 썼겠구나. 이런 감이 딱 잡힌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매개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그 다음에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 자, 뭐 요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동영상 촬영하다가 갑자기 뭐가 저장하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중단됐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이 상태에서 매개 효과라는 분석 기법의 전제 조건을 안다면,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선행 연구에서 아마 검증이 되었을 거고,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도 선행 연구에서 검증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에도 선행 연구에서 검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매개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 연구에서 검증이 된 요 관계들은 아마 이 연구에서도 검증이 됐을 거예요. 자, 매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을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어떤 분석 기법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을 알고 있다면 제목만 보고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고 어떻게 나오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